부리는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명제 증명 3단원이에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네. 중간고사 범위에서요. 얘가 가장 어려워요. 봅시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파트가 여기에요. 네. 나머지 전체 다 통틀어서 중간고사 때 가장 힘들게 만들 때가 여기고요. 사실상 증명 자체는요. 내용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학적으로 얘네들을 풀어내는 거 그게 이제 증명인데 그 증명 자체가 좀 어려운데 사실상 좀 많이 외워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절대부등식 파트라든지 아니면 뒤에 나오는 산술기하 이쪽은요 나중에 가서도 엄청 많이 쓸 거거든요. 산술기하 평균 이거랑요. 그리고 절대부등식 파트 여기는 나중에 고2 가시던지 고3 가시던지 문과 테크를 타시면 특히나 여기 파트가 엄청 시험 문제 잘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출제율이 겁내 높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일단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자 일단 증명 배우기 전에요 정이랑 정리를 따야 돼요. 자 우리가요 어떤 정의 자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뭡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두 변의 길이가 같아.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 원의 정의가 뭡니까? 한 점으로부터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 맞습니까? 네. 자 만약에 정삼각형의 정의 뭡니까? 세 변의 길이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 용어의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삼각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가 만약에 세 변의 길이가 다 어떻게 돼버리면 같아져 버리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일 거예요? 정삼각형이라고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요. 다시 말해서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면 얘가 왜 정삼각형이라고 불러야 돼?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맞아요. 얘가 정삼각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왜? 세 변의 길이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근데 왜 이름이 정삼각형이야? 라고 물어보면 딱히 대답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정의는요. 이름입니다. 용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친구는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자 만약에 내가요 이렇게요 3분을 쭉쭉쭉 하고 만나게 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는 이 4개의 각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요? 중학교 1학년 거의 대각이었나? 교각이라고 불러요. 교각 맞아 교각. 네, 교각 만날 교자 써서 교각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교각이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딱히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의 뜻 우리가 얘를 왜 교각이라고 부를지 이렇게 교각 중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을 뭐라고 부르죠? 막곡지각이라고 부르거든요. 맞습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아, 이거 지금 사람인가? 모르지. 자 그러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 우리가 이름을 막곡지각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가 왜 막곡지각인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 친구의 용어의 뜻이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정의는요 용어의 뜻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야. 이게 바로 정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요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면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뭐라고 불러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맞나요? 자 그리고 이 친구의 정리는요 자 정리는 말 그대로 성질이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죠. 그러면 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뭐예요? 여기에는 이 밑각의 크기가 서로 어떨까? 같다. 자 여기에는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게 바로 이등변 삼각형의 정리입니다. 그러면 얘가 왜 크기가 같은지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정리는 어떤 정의가 있으면 그 용어가 있으면 그 용어에서 만들어지는 성질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질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유가 필요하다고요. 왜 여기가 각이 같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리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밝혀내는 거, 그 과정을 우리가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내가 꼭지각을 2등분해요. 여기에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내가 얘를요 이렇게 꼭지각을 2등분해요. 왜?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삼각형과 여기에는 이 삼각형이
S, A, S 합동이 돼요. 왜냐면 여기랑 여기랑은 정의 때문에 길이가 어떻댔어요?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각을 2등분했다고 했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여기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뭐가 돼요? SAS 합동이 돼. 그러면 여기에는 이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가 왜 이런 정리, 이런 성질을 가지게 됐는지 이유를 밝히는 거.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증명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습니까? 자, 내용 좀 간단히 정리합시다. 자, 수학에 나오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밝혀놓은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정의라고 부른다. 근데 정의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 거기 때문에 딱히 얘가 왜 이름을 붙인 건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직각삼각형의 정의를 살펴봅시다. 한 내각의 크기가 뭐면? 직각이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직각삼각형이라고 불러요. 자, 복소수의 정의 물어볼까요? A 플러스 BI. 자,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합쳐져 있는 이 숫자가 뭡니까? 복소수죠. 맞아요. 얘가 왜 복소수예요? 얘가 왜 직각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정의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자, 그랬을 때요, 우리가 어떤 정의가 있으면 그 친구에 대한 뭐가 잡힐 거라고요? 정리, 성질들이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증명되어 있는 명제로부터 성질을 찾아냈을 때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부를 거고요? 정리라고 부르고요. 이 정리는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 명제 자체가 참이 되는 걸 밝혀야 돼요. 맞습니까?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를 거야? 증명이라고 부를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증명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명제를 줬을 때 그 명제가 참이 되도록 밝히는 거,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증명이라고 부르고, 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명제 중에서 여러 가지 성질들, 그거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우리가 정리라고 부를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사실상 정의랑 정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리를 가지고 뭐 하는 게 초점이 되겠어? 증명하는 과정이 좀 초점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P이면 Q이다. 자,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있는 이 가정이 여기에 있는 결론에 완벽히 어떻게 해야 돼요? 포함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여기에는 P가 가질 수 있는 게 만약에 1, 2라고 하고 여기에는 Q가 가질 수 있는 게 1, 2, 3이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완벽히 어떻게 돼요? 포함돼요. 그럼 P면 Q에다가 뭐라고 보일 수 있어? 참이라고 보일 수 있어. 맞죠? 이게 명제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가정이 결론에 완벽히 포함될 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는 이 명제 자체를 증명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거에 뭘 증명하면 편할까? 이거에 대우를 증명하면 편하죠. 맞아요. 자, 우리가 어떤 기본 명제를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 친구의 뭘 만들어서? 대우 명제를 만들어서. 이 친구의 대우가 뭔데요? 가정, 결론이잖아. 맞습니까? 그랬을 때 가정과 결론을 뭐 해요? 부정해요. 그리고 위치를 어떻게 하죠? 바꾸죠. 그럼 뭐가 돼요? not Q가 뭐다? not P이다. 이걸 보여요. 맞죠? 그래서 기본 명제 자체가 증명하기가 힘들 경우는 이 명제를 뭘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이 대우가 참이면 이 명제도 뭐가 돼야 돼? 참이어야 되고 이 명제의 대우가 거짓이면 원래 명제도 뭐가 돼야 돼? 거짓이 돼야 돼. 그러니까 원래 명제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기가 어렵다면 이 친구를 뭘 하자? 대우를 하자. 그래서 대우를 했을 때 그게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 대우를 했을 때 그게 거짓이면 원래 명제도 뭐? 거짓. 됐어요. 어떤 예가 없을까? 빰빰빰. 자, 기본 명제가 있어요. A 플러스 B가 뭐면? A 플러스 B가 자연수가 아니래요. 자연수가 아니면.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가정이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A 또는 B가 뭐래요? A 또는 B가 뭐래요? 자연수가 아니래요. 자, 얘가 Q죠. 근데 A 플러스 B가 자연수가 아닌 숫자는 어때요?
너무 많아요. 맞죠? A가 막 분수일 수도 있고 소수일 수도 있고 이걸 막 찾기가 어때요? 힘들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더했을 때 A 플러스 A가 자연수가 아니거나 또는 B가 자연수가 아니다. 그러면 얘가 자연수일 수도 있고 얘가 자연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자연수일 수도 있거든요. 또는이라는 건 총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요. 맞습니까? 자, 지금처럼 뭐가 보일 때 뭐뭐가 아니다의 형태 아니면 뭐가 보일 때 또는이 붙어 있을 때 얘는요 증명하기가 어때요? 힘듭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명제에 뭘 취하자? 대우를 취하자. 이 명제를 대우를 취하면 A 또는 B가 자연수가 아니다는 뭐로 바뀔까? A 또는은 뭐로 바뀌어요? 그리고 B는 뭐다? 자연수이다. 그러면 이 친구를 부정시하면 A 그리고 B가 자연수이다거든요. 맞죠? A와 B가 자연수이면 그러면 뭐도 자연수이다? A 플러스 B도 뭐다? 자연수이다. 자, 이게 바로 이 명제의 대우예요. 맞아요. 자연수가 인지 아닌지 찾는 것보다는 얘가 이미 뭐가 되면 자연수면 자연수끼리 아무리 더해도 그 숫자는 뭐가 되죠? 자연수죠. 그러면 이 대우 취한 게 뭐예요? 참이거든요. 맞아요? A와 B가 딱 정해져 있는 자연수예요. 그럼 자연수랑 자연수랑 되면 당연히 뭐밖에 안 나와? 자연수밖에 안 나와. 그럼 이 명제가 뭡니까? 참이죠. 그럼 이거의 대우 명제도 뭘까? 참이겠죠. 이런 식으로 또는 아니면 아니고 이런 형태가 있으면 그 친구를 대우 명제를 찾아서 이렇게 그리고로 바꿔주시면 풀기가 어떻다? 쉽다. 자, 어떤 P이면 Q이다의 참여를 증명할 때 이거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면 뭘 구해서 난 Q이면 나 P이다. 이 대우 명제를 구해서 이 대우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자. 이해됐어요? 자, 여기에는 이 명제도 한번 봅시다. 자, M과 N이 짝수래요. 그랬을 때 M이 짝수이거나 또는 뭐래요? N이 짝수랍니다. 됐어요? 자, 지금처럼 뭐가 보이면 또는이 보이면 그러면 보통은 뭐 하는 게 보여요? 대우하는 게 편합니다. 이 친구 대우로 바꿉시다. M 또는 N이 짝수이다. 이거의 대우는 뭐예요? M 그리고 N이 뭐가 된대요? 홀수. 자, 원래는 짝수의 반대는 홀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짝수이다의 반대는 짝수가 아니다였거든요. 맞죠? 근데 M과 N이 지금처럼 딱 자연수 범위 내에서는 짝수의 반대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홀수라고 볼 수 있죠. M과 N이 둘 다 뭐면? 홀수면 그러면 M 곱하기 N도 뭐래요? 홀수래요. 맞아요. 네. 자, M이 홀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죠?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M 값은 우리가 2A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는 N도 홀수면 여기에는 이 친구도 2B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다시 말해서 얘가 홀수라면 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어야 되고요. 얘도 홀수라면 내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한대요. 2A 플러스 1이랑 2B 플러스 1이랑 곱한답니다. 자, 전개해서 풀어봅시다. 그럼 뭐 나와요? 4AB 플러스 2A 플러스 2B가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그랬을 때 얘네들은 다 뭐로 나눠져? 2로 나눠져. 근데 나머지가 얼마 남죠? 1 남죠. 그럼 결국 얘랑 곱한 것도 뭐가 된다고 확인할 수 있어? 홀수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짝수나 홀수가 나왔을 때 보통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아셨어요? 네. 우리가 짝수라고 하면 보통 2A, 2B 이렇게 잡을 때가 많고요. 홀수라고 하면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 이렇게 잡을 때가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귀류법이에요. 귀류법이 말 자체가 조금 니네들이 좀 어려움. 자, 귀류법이라는 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 자체가 참이라면 그러면 이 명제를 뭐 하면? 부정을 취하면 다시 말해서 이 명제에다가 부정을 취하면 얘는 뭐가 돼요? 거짓이 될 거예요. 돼서요. 네. 그래서요. 내가 만약에 어떤 거를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그 증명이 힘들다면 그 친구의 부정을 참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1도 안 되죠. 자, 예를 하나 들을게요. 자, 루트 3은 유리수이다. 자, 이거 참이야, 거지야? 딱 봐도 예? 루트 3은 뭐죠? 유리수랍니다. 무리수죠. 맞아요. 이거 명제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근데 이걸 증명하래. 네.
됐어요. 네. 그러면 루트 3이 유리수이다. 이거를 증명해야 돼요. 됐나요? 자, 근데 당연한 거잖아. 루트 3은 유리수인 거 아닌 게 맞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루트 3이 바꿔 얘기했어요. 자, 명제 자체가요.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다. 자, 이 명제를 줬다고 칩시다. 됐죠? 그러면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닌 건 당연하거든요. 네. 맞죠? 그러면 이 명제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기가 힘들잖아. 그러면 이거를 부정취해요. 이거를 부정취하면 루트 3은 뭐가 돼요? 유리수. 유리수이다. 자, 이 명제에 뭐를 이 명제에 부정을 취한 걸 뭐라고 가정하자? 참이라고 가정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루트 3이 유리수이다. 이거를 막 풀다 보면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요. 모순이 생겨요. 그러니까 루트 3의 애초에 뭐가 아니죠? 유리수. 유리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 명제 자체를 막 증명하는 과정 중에서 말이 안 되게 식 자체가 풀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내가 이게 참이라고 가정해 놓은 게 어떻게 됐단 소리야? 틀렸단 소리죠. 맞아요. 자, 이 명제 자체의 부정을 뭐라고 잡았을 때? 참이라고 잡았을 때, 내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 뭐가 생기면? 모순이 생기면 이 명제 자체를 내가 참이라고 해놓은 게 어떤 거야? 틀린 거죠. 그럼 이 명제가 뭐예요? 거짓이란 소리네. 그럼 원래 명제는 뭐였겠어? 참이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걸 귀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 명제 자체가 참임을 증명하고 싶을 때 됐죠? 이거의 부정을 참이라고 가정해 놓고 여기에서 이 증명 과정에서 모순점을 찾으면 그러면 이게 참이라는 게 틀린 거거든. 그러면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셈이고 이걸 부정취한 게 거짓이니까 원래 명제가 뭐다? 참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귀류법이라고 부른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증명하고 싶을 때 그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구하기가 힘들다면 명제의 부정을 뭐라고 가정하고 참이라고 가정하고 그거를 막 증명하는 과정 중에서 거짓인 점, 모순점을 보여서 이 거짓을 취한 게 참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부정을 취한 게 뭐니까? 거짓이니까 원래 명제는 뭐일 거다? 참일 거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귀류법이라고 부른다. 아셨어요? 되셨어요? 자, 필수의 질문 보죠. 이거는 사실상 근데 좀 팁을 주면요. 학교 책에 기본적으로 증명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걸 위주로 좀 외우시는 게 나아요. 풀이 과정 자체를 좀 외우시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네. 자, 1번 볼게요. 자, A와 B를 곱한 게 뭐가 아니래요? 1이 아니래요. 이거이면 자, 여기까지가 가정이죠. 그러면 A가 1이거나 또는 B가 뭐래요? 1이 아니다. 자, 이거는요. 아니다도 보이고요. 뭐도 보여요? 또는도 보여요. 그러면 이 명제 자체를 증명하는 것보다는 이거의 뭘 명제를? 대우 명제를 증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이거의 대우를 취합시다. A가 1이 아니고 또는 B가 1이 아니래요.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A가 1이 그리고 B가 뭐면 1이면 됐죠? 이거의 가정과 결론의 위치도 맞갔고 그리고 이거의 부정도 취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위치 바꾸고 부정 취하면 뭐가 돼? A와 B가 뭐다? 1, 2다. 자, A가 1이고 B가 1이에요. 그럼 곱해도 뭘까? 1이죠. 이 명제 뭐예요? 참. 그러면 이거의 대우 취하기 전 기본 명제도 뭐가 돼? 참이 되죠. 자, 이게 바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 되시죠?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n 제곱이 뭐면 짝수이면 n도 뭐래요? 짝수이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요. 만약에 부정을 아니 대우를 취해 봅시다. 자, n이 짝수이다. 이거 부정 취하면 뭐가 돼요? n이 뭐래요? 홀수이면 그러면 뭐도 n 제곱도 홀수. 자, 이게 바로 이거의 대우거든요. 됐습니까? 왜냐면 n제곱이 짝수인다는 걸 설정해서 n이 짝수임을 밝히는 것보다 n이 홀수일 때 n제곱이 홀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찾는 게 어때요? 훨씬 더 편해요. 맞죠? 자, 여기에는 n이 홀수래요. 그럼 얘를 2로 나눴을 때 어때야 돼?
나머지가 1이 있어야 돼. 그래서 n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 2k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남아야 돼. 맞죠? 네. 자, 그러면 결국 n제곱은 뭐가 될까? 2k 플러스 1을 뭐 한 거? 제곱. 제곱한 게 되죠. 자, 2k 플러스 1 제곱합시다. 뭐 나와요? 4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뭐로 나눠져? 2로 나눠져. 근데 나머지가 얼마가 남죠? 1이 남아. 그럼 이것도 뭐예요? 홀수. 됐죠? 그러니까 얘가 홀수일 때 n제곱도 뭐가 나와요? 홀수가 나와요. 그럼 이 명제 자체가 뭐니까? 참이니까. 이거의 대우도 뭘 거다? 참일 거다. 이게 바로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 그래서 대우는 좀 찾기가 쉬워요. 알겠어요? 네. 자, 이 귀류법이 좀 제일 애매해요. 귀류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증명 몇몇 과정을 좀 외우시는 게 나아요. 자,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래요. 루트 3이 뭐가 아님을? 유리수가 아닌 거를 증명하래요. 자, 이 명제 자체가 누가 봐도 참이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이 명제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증명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거에 뭘 상차요? 부정을 찾습니다. 루트 3이 뭐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를 부정 취하면 루트 3이 뭐예요? 유리수이다. 자, 이거를 내가 뭐라고 잡자? 참이라고 뭐 합시다? 가정합시다. 됐죠? 얘가 참이다. 이거를 보이고 싶으면 이거의 부정을 참이라고 가정할 거야. 그랬을 때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뭘 찾아야 돼? 모순점을 찾아야 돼. 그래야지 아, 내가 참이라고 가정한 게 틀렸구나. 그럼 원래 명제가 참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 자, 얘가 유리수래요. 자, 루트 3이 유리수면요. 유리수의 정의가 뭘까? 모르죠? 네. 유리수의 정의가 바로 뭐냐면요. A분의 B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 단 여기에서 A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고 A와 B는 서로 소이면서 서로 소이면서 정수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분수의 형태인데 정수분의 정수 그리고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유리수예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루트 3이 우리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3을 우리가 n분의 n의 형태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얘가 뭐라고 했으니까?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m과 n은 뭐예요? 서로 소인 뭐고? 정수고 단 m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일단 이렇게 가정해 놓을 수 있어요. 왜? 루트 3이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됐나요? 자, 양변에 m 곱합시다. 그럼 뭐가 돼요? 루트 3m이 뭐가 됩니까? n이 되고요. 둘 다 제곱합시다. 그러면 3m 제곱이 뭐가 될까? n제곱. 3m제곱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인 걸 확인할 수 있어? n제곱이 뭐구나? m제곱에 3 한 개 n제곱이래. 그러면 n제곱이 뭐인 거 확인돼? 3의 배수구나. 되게 간단하잖아. 왜 이래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n제곱이 3의 배수면요. 그러면 n도 3의 배수여야 돼요. n도 3의 배수. 이거는 아마 이 밑에 문제 있을걸? a제곱이 3의 배수이면 a는 3의 배수인지 증명하라고 나올걸? 어쨌든 지금 여기서 증명 안 할 거예요. 자, n제곱이 3의 배수면 뭐도? n도 뭐여야 돼? 3의 배수여야 돼. 자, 그러면 n이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n 대신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그냥 3k라고 합시다. 왜? 3으로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요. 3m 제곱이 n 대신 뭐 넣을 수 있어요? 3k. 그럼 얘는 3k에 뭐가 돼요? 제곱이 돼요. 그러면 3m 제곱이 뭐가 됩니까? 9k 제곱. 얘를 3으로 나누면 m 제곱이 뭐가 돼요? 3k 제곱. 그러면 m 제곱도 뭐예요? 3의 배수. 네, m 제곱도 뭐가 돼요? 3의 배수가 돼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m 제곱이 3의 배수면 m도 뭡니까? 3의 배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모순점이 생겨요. 왜요? 애초에 얘가 유리수라면 m과 n이 뭐랬죠? 서로 소였어요. m과 n은 서로 소여야 돼요. 그래야지 유리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증명 과정 중에서 m이 3의 배수인데 m도 3의 배수예요. 그러면 얘와 얘가 서로 소가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의 정의 자체, 유리수의 정의 자체에 모순점이 생깁니다.
됐어요. 네. 아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다? 참이라고 놓은 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 명제 자체가 뭐예요? 거짓. 거짓이에요. 그래서 원래 명제가 뭐예요? 참이에요. 심란하죠? 네. 네, 이게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증명이에요. 알겠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이거 외워야 돼요. 이런 거 서술로 나와요? 예전에 한 번 나왔었어. 뭐 루트 3이 유실수가 아니다. 진짜 풀려. 이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근데 어차피 보통 외워서 그리고 그리고- 들려줘야겠다. 진짜.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냐면요. 이렇게 증명 자체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빈칸빈칸을 넣어요. 아. 네.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빈칸빈칸을 넣고 이 빈칸 안에 들어갈 만한 식이나 아니면 들어갈 만한 용어를 써넣는 거. 이게 보통 시험 문제예요. 아셨어요? 근데 어차피 증명은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그래서 님들이 할 수 있는 건 보통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증명해 준 거 위주로 많이 낼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대비 들어가면 보통 이런 증명들은 외우라고 할 겁니다. 알겠음요? 예. 네. 자, 그다음 증명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굉장히 힘들어질 절대부등식. 자, 좀만 정신 차려. 얼마 안 남았잖아. 자, 절대부등식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요 2x 플러스 x를요 3x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내가 x의 값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얘가 어떻게 돼? 항상 등식이 성립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죠?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자, 만약에 내가 x에다 3 더했는데 얘가 5래요. 그러면 x에다 뭐 대입하면 2 대입하면 참이죠. 네. 근데 2를 안 대입하면 거짓이죠. 자, 지금처럼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자, 만약에 내가 x에다 3 더했는데 얘가 5보다 크대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르죠?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자, 그러면 부등식이라는 건 x의 값을 적당한 걸 넣었을 때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항등식처럼요 x의 값에다 뭘 넣더라도 항상 등식이 성립되는 식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x를 제곱하면 얘는 무조건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겠죠. 네. 맞아요. x의 값이 실수라면 여기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아지는 일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가 모든 x일 때 다 어떻게 돼요? 성립을 네. 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항등식. 항등식이랑 똑같으면 돼. 그러니까 x의 값에다 뭘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예요?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무조건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해야 돼? 밝혀내야 돼요. 이게 지금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 자체가 항상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밝히기 위해서 일단 실수의 기본적인 성질부터 좀 파악해 볼 겁니다. 자, 얘는요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어떤 임의의 실수 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A는 무조건 뭐이거나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0.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져야 돼. 여기서 내가 두 개나 세 개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가 무조건 양수 아니면 음수 아니면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성질. A랑 B랑 둘 다 뭐래요? 양수. 양수래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것도 뭐가 돼야 되고 양수. 양수여야 되고 두 개를 곱한 것도 뭐가 돼야 돼? 양수. 양수여야 돼. 자, 세 번째. A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으면 마이너스가 붙으면 얘는 당연히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중요. 만약에 A가 실수 범위에서는 무조건 제곱을 해버리면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됐어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부등식의 성질 살펴볼까요? 자, 부등식의 성질. 자, 만약에 A가 B보다 커요. 그리고 B가 C보다 커요. 이걸 가지고 체인룰이라고 부르댔죠. 연쇄 법칙.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뭐보다 커야 돼? 이거 정말 많이 써요. 알겠죠? A가 만약에 B보다 작아요. B가 만약에 M보다 작아요. 그럼 A는 뭐보다 작아요? M보다 작아요.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증명 과정 중에서 체인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쓸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알겠죠? 자, 그리고 부등식의 가장 기본 성질 중에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부등호의 방향에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뭐 할 때? 맞아요. 음수를 곱할 때.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의 방향 상관이 없다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네. 네. 아, 이것도 좀 외워주시면 좀. 자, 절대값 A의 제곱이나 A의 제곱이나 항상 값이 어때요? 같아요. 사실상 절대값에 제곱이 붙어 있는 경우는요, 절대값 자체를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맞죠? 자, 그 다음 어떤 두 개의 숫자를 곱하고 절대값을 취한 거나 각각의 절대값을 곱한 거나 값이 어떨까요? 같죠? 됐나요? 네. 자, A가 만약에 B보다 크면 A에서 B를 빼면 무조건 뭐가 되죠? 양수가 되죠. 맞아요. 자, 그 다음 A를 제곱하면 얘는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만약에 어떤 제곱한 숫자 두 개를 더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 했었냐면요. 부정방정식 할 때 좀 했던 거예요. 어떤 거를 제곱하고 어떤 거를 제곱해서 더했는데 0이 된다면 그러면 A가 무조건 뭐여야 돼? 0이고 B가 무조건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얘는 사실 절대부등식에서 했던 거. 됐죠? 자, 마지막 5번 가끔 자주 물어봐요. A랑 B가 둘 다 뭐라면? 양수라면 A 값이 더 크면 제곱해도 똑같이 크고 A 값이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제곱해도 크거나 같습니다. 아셨죠? 네. 네. 자, 그 다음은요. 자, 크기 비교입니다. 어떠한 두 계소 관계의 크기 비교. 자, 만약에요. A가 더 큰지 B가 더 큰지 식이나 문자를 비교해 보고 싶어요. 됐습니까? 네. 자, 이거를 크기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됐어요? 일단 첫 번째, 가장 편한 거. A가 더 큰지 B가 더 큰지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요? A에서 B를 빼요? 네. 맞죠? A에서 B를 빼면 얘가 만약에 양수야. 그러면 누가 더 크다는 소리? A가 더 크다는 소리. A에서 B를 뺐는데 얘가 딱 뭐가 돼버려? 음수. 0이 돼버려. 그러면 A랑 B랑 어떤 거야? 같다. 같은 거야. 그리고 A에서 B를 뺐을 때 음수라면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B가 큰 거야. 자,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계수 비교하는 방법. 얘가 왜 가장 많이 쓰냐면요. 얘는요. A가 양수든지 음수든지 상관이 없어요.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A와 B가 양수일 때만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네. 자, A랑 B가요.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됐죠? A와 B가 0보다 크면요. 아까 얘기했죠? A랑 제곱, B 제곱을 비교했을 때 A 제곱이 더 커버리면 그럼 결국 누가 더 크다는 소리야? A가 더 크다는 소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루트 3이랑 루트 2의 크기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둘 다 뭐 해요? 제곱제곱해요. 그럼 제곱제곱하면 뭐가 돼? 3이랑 2 잡히죠. 그럼 누가 더 커요? 3이 더 커요. 그럼 누가 더 커야 돼? 루트 3이 더 커야 돼.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루트가 들어있거나 어떤 식이 있을 때